네, 경제활성화 법안의 직권상정을 놓고 지금 청와대와 정의화 국회의장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안철수 탈당의 후폭풍이 여당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그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청와대 그리고 정의화 의장의 발언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얘기부터 살펴볼까요? 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 의장에게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할 책무가 있다. 정 의장에게 책무가 있다. 이렇게 또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은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변할 수 없다. 직권상정을 한다면 내가 성을 다른 성으로 바꾸든지. 네, 어떤 상황입니까? 성을 진짜 바꾸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쟁점 법안에 대해서 특히 경제 관련 법안,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른바 원샷법 이런 법들에 대해서 직권상정을 하자는 거거든요. 예. 노동 관련 법안도 물론 있습니다. 4개 법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쟁점 법안은 6개 법안 정도로 이제 꼽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 합의가 있었으니까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직권상정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의화 의장이 말하는 국회법에 따라야 된다, 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국회법 85조에 나와 있는 직권상정의 요건이 있어요.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의 대표가 합의한 경우. 그러니까 아까 정연국 대변인 얘기는 여야 합의를 얘기한 건데 그렇죠. 아무튼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된 법을 본회의에 올리려면 직권상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정의화 의장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국회법 85조의 이 국가 비상사태의 지금 현재 상황이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당은 아무튼 올해까지 빨리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이어서 여당, 정부, 청와대의 그 이제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과정에서 어제 이제 김무성 대표가 긴급 재정명령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 긴급 재정명령 얘기가 나오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본인도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좀 당 대표의 입지가 좀 약해지는 건가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93년도에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예.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당도 뭐 금방 걷어들였어요. 예. 근데 좀 약간 발언이 경솔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도부와 상의가 안 됐던 면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뭐 방금 이제 국회 선진화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헌법 사항입니다. 헌법 76조 사항인데 거기에 내후 외환이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 상태가 있을 때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이제 발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거든요. 예. 지금 어쨌든 경제 관련 법안이 여당의 주장, 여권의 주장대로 상당히 뭐 지연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야말로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고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보는 데는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무리한 면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김무성 대표의 발언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여야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선거법도 지금 못하고 있고 선거법 직권상정한다고 하고 다른 법안은 직권상정 못한다고 하고 국회가 연말을 맞아서 좀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국회는 뭐 지금 선거구 획정은 물론이고 법안도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뭐 안철수 의원이 탈당했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야권이 아주 어수선한 상태죠. 임기 지금 올해 국회 다 끝나가면 사실 내년 총선에 그렇죠. 마지막 국회 사실상의 마지막 국회 아니냐라는 예. 우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쫓기는 거긴 한데 이 국회 선진화법도 사실 18대 국회 마지막 5월 2일 날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쫓기지 말고 거의 합의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야 간의 쟁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예.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이 무조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같은 걸로 압박하지 말고 어느 정도 쟁점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야당을 설득한 다음에 뭔가 이제 이걸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직권상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국회와 야당이 무능하다라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뭐 절차적 정당성에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에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관련 화면 보시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탈당 기자회견 복도를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문 대표께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제안도 수용할 수 있다. 그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저변을 넓혀야 집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관심사가 정권 교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그 강구한 40% 이상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저에 대한 공격을 아주 맹렬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이 넉 달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 다 일어날 거다. 네. 자, 지금 이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 다 일어났다. 뭐 여러 가지 격변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만 그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본인이 탈당을 한 뒤에 새누리당 지지도가 떨어졌다. 이거는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나를 지지하게 된다.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안철수 신당이 어느 정도 세력화가 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연합의 그 지향점이 조금 결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이 어쨌든 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금 뭐 방금 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부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고 싶지만 야당이 너무 무능하고 야당이 자꾸 지리멸렬해서 여당에 갔던 지지가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세력화에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 중도 유권자라든지 야당을 지지하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권자들은 안철수 신당을 지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 예. 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아직은 지금 일주일 거의 다 돼가잖아요. 13일 날 탈당 선언했으니까. 그때 이제 문병호 의원이 얘기하기를 5명 내지 10명 정도는 될 거다 일주일 이내 그랬는데 지금 3명 탈당을 했어요. 예. 문병호, 황주홍, 유성엽 의원이 3명이 탈당했는데 아직 5명도 미치지 못한 걸로 와서 세력화 자체가 안 되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그런 가설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의 최종 목표는 대권입니다. 대선에 이제 승리를 하는 거지만 네. 일단 그 전에 내년 총선을 잘 치러야 돼요. 근데 총선이라는 게 정당 지지도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만 뽑는 게 아니라 지역구 후보들도 뽑아야 되니까요. 여기에는 대표 주자가 나가야 되고 선수가 뛰어야 되는데 결국 선수를 누구로 뽑아야 될 것이냐. 그러다 보면 이른바 새누리당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 일부 또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 일부 또 나와서 나는 이제 안철수를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과연 안철수의 새정치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명분이 되느냐 이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안철수 낙엽 줍기 문제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이제 이삭 줍기다, 낙엽 줍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방금 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중도로의 지향이라든지 뭔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양당 구도에서 갈증이 있었던 유권자들 끌어들이기가 어렵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정치문법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공천서 탈락한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에 몸을 담아서 거기서 뭔가 배지를 다시 달아보려 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 나무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최소한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고 중도로 지향한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 예. 라고 하는 그 명제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양쪽이 다 중요한 거거든요. 예. 정치 현실에서 현실 정치에서 어쨌든 세력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정치는 세력과 세력 간의 쟁투가 정치인데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이 두 가지 어떻게 잘 조화시켜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권자들의 중도 유권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기대는 거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 현재 새누리당은 지나치게 보수를 치닫는 것 같고 새정치는 뭔가 당내에서 너무 이념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명히 비판이 있단 말이죠. 예. 그것을 잘 엮어내면은 아까 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치 세력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14대 총선 경우에 통일국민당 경우가 그때 이제 정주영 세력이 들어왔던 건데 그때 상당히 중도 성향이라서
여권이 졌던 적이 있어요. 14대 총선 때. 그런 것도 성공하려면 뭔가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이삭죽기가 아닌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워서 그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할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서 공천에서 어렵고 공천 탈락한 사람이 들어온다면은 그것은 새정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그래서 내년 1월쯤 돼서 새정치연합의 이른바 그 하위 20% 물갈이 컷오프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서 탈락한 사람이 온다면은 그 안희연이 그렇죠. 생각하는 것과는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 안풍, 미풍일까요? 태풍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야권의 파일을 나눠 먹느냐, 지금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서 분열로 가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세력을 끌어들임으로써 여권의 파일을 오히려 가져오느냐, 이 갈림길인 것 같아요. 그건 결국은 안 의원이 분명하게 중도로의 어떤 철학이나 노선을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낼 때 그것이 갈림길이 갈릴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안 의원이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그 갈림길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